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 팀장입니다. 오늘 또 검찰 인사가 있었잖아요. 네. 예, 32명인가요? 네, 그 정도 해서 예. 검사장급 해서 예. 인사가 있었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검찰총장, 기업으로 따지면 사장. 네. 사장이 자기가 이제 수서에 이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싹 다 딴 회사로 보내고 네. 다른 임원들을 싹 지금 들여온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기업에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갑자기 어떻게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번 인사 보면 이제 윤석열 총장, 이제 말씀하신 기업 사장으로 치면은 측근들, 뭐 본부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러 임원들이 어저께까지 봤던 사람들이 네. 하나도 없고. 참 멀리도 보여서 부산, 그러니까. 제주, 음. 뭐 이런 데로 다 보내셨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언급되지 않은 우리가 모르는 여러 사람들도 가면 이제 수사권이 없는 연수원의 뭐 부원장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어떤 또 수사권이 없는 계급은 데로. 또 계급은 딱 맞췄더라고 이렇게. 아 그게 참, 네, 참 묘한 게 이제 완전히 배제하면 얼마 전에 뭐 미투 관련해서 서재현 그러니까, 검사가 네. 이제 그 지청으로 가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징역 2년인가 아마 나왔었죠. 근데 뭐 그거를 어느 정도 의식한 건지 아니면은 모르겠지만 자천은 자천인데 그래도 이제 흔히 말하는 레벨을 맞춰가지고 아, 그런 건 있어요. 네, 기업, 이게 인사권 남용 얘기라고 하기엔 또 좀 애매하게 되는 기업도 그런 이런 게 느낌이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상무고 뭐 전무로 됐는데 네. 뭐 밑에 아무도 없는 상무 아.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나홀로 네. 임원이죠. 네. 그런 자리 되게 많잖아요. 아, 네. 그럼 임원은 임원인데 아무런 실권 없고 실권- 손발이 잘린. 근데 사실 또 그 사람들이 만약 그걸 좋아하면 되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사람 취향이 틀리잖아. 예를 네. 들면 내가 뭐 밑에 사람들 부리고 싶지 않고 월급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는데 물갈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하고 뭔가 좀 같이 일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대체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그러니까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기수까지 뭐 뛰어넘고 파격적으로 승진까지 그러니까요. 시켜서 같이 했었던 소위 말하는 칼잡이들, 같이 칼 잡던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지금 칼자루 다 놔두고 그냥 볼펜자로, 펜자로만 잡게 근데 생겼죠. 왠지 저는 사실 요번에 검찰 인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과연 이 인사를 하고 청와대가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이제 검찰 측에서 그래서 보통 이러면은 사실 뭐 흔히 말하는 줄사표나 네. 뭐 기수가 밀렸으니까 네.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했는데 이번에 유난히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뭔가- 아마 윤석열 음. 총장이나 주위분들이 이게 올 거를 생각을 하고 그렇지. 어차피 수사는 검사는 많다. 그렇지. 네. 어쨌든 그 검찰이 살아있으면 검사가 살아있으면은 현재든 수사를 비롯해서 앞으로 뭐 언젠가는 생길 수 있는 그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뭐 구밀복검이라고 해야 될까? 검을 이제 뱃속에 품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느낌이 듭니다. 저도 좀 들어요. 이제 사실 이번에 되게 그냥 살짝 겁이 나는 게 네. 그 윤석열 총장 이 관상을 보면은 네. 대인배예요. 아, 그렇습니까? 보통 보면 관상이? 네.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물론 네. 우리 또 이 추장관님도 그러신 분들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관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지지 않을 네. 그런 분이시고 또 제가 봤을 때 저 인복이 좋아 보여요 관상이. 인복이요. 네. 네, 인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말하자면 뭐냐면 저런 관상 스타일들이 네. 밑에 누가 가든 또 그 사람 친복이 돼. 아.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대마가 살아있는 이상 네. 윤석열 총장이 있는 이상은 그 밑에 어떤 검사가 가든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맞습니다. 용장 밑에 이제 줄병 없다고 이제 장소가 제대로 검을 쥐고 있으면은 밑에 이제 부하 장소들 바뀌더라도 누구 오더라도 전략과 전술을 제대로 하면은 칼은 계속 휘두를 수 그리고 있겠죠. 지금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와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과정이 네. 자기들한테 그렇게 이익이 되지 않은 얘기거든요. 네. 어찌 보면 검사의 지금 힘을 빼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 같은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 검찰총장의 편을 들지 않겠어요? 전 그런 생각 좀 들고 네. 검사들도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네. 알 텐데 검찰총장이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뭐 대선 후보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아, 네.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총장 지금 얼굴 보면은 뭐 진짜 뭐 훤하잖아요 사람이. 아. 제가 봤을 땐 저분이 만약에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네. 보수 쪽에서 아마 저분을 영입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있던데. 아, 갑자기 대선 분위기인데 가뿐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시간이 뭐 1, 2년이야 금방 가니까. 네. 이제 얘기가 나와서 저도 약간 비하인드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제 MB 청와대에서 근무했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국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이제 윤석열 검사가 이제 MB 국정원의 댓글 이제
그 수사를 하다가 그렇게 된 사람이긴 한데 원래는 MB 때 어쨌든 가장 승진이 잘 된 사람이기도 했었고 또 그전으로 따지면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안희정 이제 정치자금으로 잡은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권력의 채찍권을 잡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면은 당장은 몰라도 나중 갈수록 분명히 누군가 이제 끝에 가면 이제 레임덕 현상이면 누군가 잡힐 텐데 윤석열 검사 만약에 이때 수사를 제대로 하면은 뭔가 이제 이름이 다시 불릴 것이다라고 그 얘기를 실제로 하실 분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조국 이제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부인 뭐 오촌 조카 그 다음에 친동생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구속 상태로 들어가 있잖아요. 조국 본인도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당시 판사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 다만 이제 일가족이 모두 다 구속되거나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증거를 이제 인멸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딘가 도주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고 했지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고 분명히 보도자료에서 밝혔었거든요. 혼자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싸우는 거고 그 살아있는 권력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제 계속 어떤 자기 검사로서 검찰로서 자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한 2년 남았죠. 이제 대선 때 그때 되면 이제 검찰총장 임기도 얼추 끝나죠. 네. 그때 이제 이름이 충분히 불릴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재밌는 게 또 서울 출생이에요. 네. 지금까지 뭐 대선 후보들 보면 이제 특히 보수 쪽 대선 후보들 보면 약간 저기 영남 쪽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영남 쪽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 출생이시고 또 보수가 좋아하는 또 검사, 네, 또 이런 검사 출신에다가 서울대 법대를 나왔죠. 네. 중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나이도 지금 50대 60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나이대도 좋고.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가장 지금 장점이 뭐냐면 이 내세우는 명분이 너무 맞다는 거죠. 자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죠? 사람한테는 충성 안 한다지 않습니까? 네. 이 말 자체에서 이미 그러니까 더 큰 야만을 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이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를 뭐 솔직히 치면 칠수록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대의 네. 여기에 너무 지금 맞는 부합되는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보수 쪽이 아니라 진보 쪽에서도 어떤 중도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건 좀 멋있다. 네. 이런 사람이 보기 드문 이번에 검사들은 탁하게 권력에 줄 서가지고 있는데 네. 이 사람만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좀 대들고 있는 형국이고 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 과연 흔들리지 않겠는가 마음이 네. 우리 대장님도 저러는데 난 뭐냐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분 밑에서 지금 줄을 서야 뭐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줄 얘기로 네. 예, 뭐 정치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지금 권력이 이제 뭐 한 2년 좀 남았나요? 네. 이제 2년 정도 4년 차고 2년 네. 꽉 채우면 2년 그렇죠. 네, 2년 정도 그렇게 남았는데 네. 2년 좀 못 남았을 것 같은데 네. 뭐 2년 지나면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검사들 과연 청와대 얘기처럼 될까 네. 이런 생각이 참 들어요. 네. 네. 청와대 뜻대로 쉽게 되진 않겠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괜히 만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정권 말이 되거나 아니면 정권 중간에도 검찰이 어느 정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대통령이 측근을 뭐 수사를 한다든지 사실 대통령이 측근에 수사를 받으면은 항상 그때 그러면은 대통령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옷을 벗고 나와서 조사를 받는 게 항상 관례였었는데 이번만 특이하게 이제 조국 전 장관은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끌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재판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까 재판 시작하면은 다시 또 올해 내내 다시 이슈가 또 윤석열 총장에게 집중이 되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그리고 4월에 우리 총선이 총선도 있는데 있고 지금. 총선이 끝나면 곧장 이제 결과에 따라서 다음은 누구냐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치 재밌는 게 총선에 져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총선 다음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총선에 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대선은 이기겠지. 아, 또 대선에서 이기면 총선이 이기겠지 이런 개념이 있고 또 대한민국 총선이 정치가 재밌는 게 총선에서 이기면 대선이 져요. 네. 왜? 여소야대가 자주 나왔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국민들이 좀 좋아하는 게 견제와 균형입니다. 네. 근데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 대선에서 이기고 네. 또 대선에서 이기면 총선에서도 그렇게 안 놔두더라고요. 네. 예.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될 때는 열린우리당이 압승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탄핵이 없었으면 과연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뭐 탄돌이라고 하죠. 탄핵 열풍에 이어서 그때 이제 힘든 사람들이 많이 돼서 그래. 탄돌이가 됐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견제와 균형을 좋아하고, 좋은 말로 하면 견제와 균형, 나쁜 말로 하면 뭔가 약간 좀 변태스러운 느낌으로 너를 찍어주긴 했는데 네가 진짜 예뻐서 찍어준 건 아니야. 다음에 난 언제든 얘를 찍어서 너를 칠 수 있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처럼 총선에 이기면 대선에서 지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총선과 대선을 같이 이기는 건 아주 드물죠. 드물어요. 한국 정치사에서 총선 대선을 같이 이긴 경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탄돌이. 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 이제 노무현 탄핵이라는 네. 어떤 걸 적절하게 이용했죠. 네. 근데 사실 뭐 한국 정치라는 게 재밌는 게 국민들은 한국 정치를 게임으로 생각해요. 게임으로 네, 생각한다. 한마디로 하면 국민들이 이 정치라는 것을 뭐 어드마이어 한다든지, 그러니까 존경한다든지 또는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희생해주는 사람. 근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놀이를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저는. 네. 뭔가 드라마 보는 듯한 느낌도 좀 그렇죠. 나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 드라마에도 강하기 때문에 네. 이 정치도 그냥 이 사람들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어떤 이런 개념이고, 이번에 또 이 윤석열 장관하고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 추미애 장관의 어떤 게임, 이것도 지금 추미애 이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강성이잖아요. 네. 이 추미애 장관 떠오르면 생각나는 사람 하나 있죠. 97년도에 네. 우리 그 강경식 부총리 아, 네. 기억나시죠? 네네. 강경식 부총리 IMF 이제 네. 그 청문회가 나가가지고 당시만 해도 추미애 의원이었죠. 네. 상당히 어린 나이였는데 네. 그 강경식 장관의 그 비망록을 들고 나와가지고 네. 그 남일 일기장이죠. 네. 그걸 들고 나가서 이제 막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네. 강경식 장관이 정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내 일기장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때 이제 추 장관이 상당히 강성으로 얘기했었죠. 네.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뭐랄까요, 그냥 무대법 밀어붙이는 그런 네. 느낌이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 강경식 장관 지금 강경식 부총리죠? 네.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이제 굉장히 많으실 테니 예. 이제는. 아무튼 뭐 그 윤석열 총장하고 이제 추미애 장관 뭐 이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청와대하고 검찰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추 장관이야 뭐 어떻게 보면 그 대리인이고 네. 실제로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과의 지금 싸움인데 네. 이게 대통령 대 총장. 네. 예, 지금까지 한 번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들었고 또는 할 수도 없었고 맞습니다. 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던 네. 이 지금 정치 사상 초유의 검사와 대통령의 싸움. 네. 물론 뭐 예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도 기억은 나지만 네. 총장과 이러진 않았죠. 네. 이런 상황 정말 한번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 꼭 한번 끝까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